태어나기는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주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다가 2005년도에 합천 함해산 자락에 기산촌을 한 편이죠. 거기서 나름대로 좀 교편을 잡고 있다가 지역에서 좀 뭐 필요한 다양한 뭐 문화활동이나 교육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은퇴 후에는 지금 산림청 산림 일자리 발전소에서 거루 매니저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뭐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좀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는 또 좀 새롭게 제가 옛날에 꿈꾸던 좀 그런 원예 조경 이런 또 농사에 관심이 있어서 시골로 가서 또 시골에도 나름대로 또 지역 공동체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활동을 해보면 또 다른 또 새로운 삶의 후반기에 멋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가족의 동의하에서 그냥 시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골에 갈 때는 그런 나름대로 마을의 공동체성이 있고 또 낭만이 있고 좀 그러고 좀 좋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정말 문화적으로 척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처음으로서 농사를 짓고 뭐 나무를 가꾸거나 하면서 일정 정도 만족을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고 문화적으로나 혹은 다양한 활동에 좀 이렇게 좀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채워줄 곳이 없더라고요. 그 합천 지역이 워낙 또 문화적으로 척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제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변화를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받쳐줄 만한 지역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것은 그래도 합천에는 기농산촌인들이 제법 있거든요. 이분들이 개성은 참 강하고 또 복창성은 있는데 개별성이 너무 강해요. 근데 그분들 재능은 정말 영화를 찍은 사람들, 화가를 했던 사람들, 무슨 신부님을 했던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재능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주목을 하면서 제 부족한 점을 같이 채우기 위해서 그분들을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살펴보니까 그런 재능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분들의 재능을 좀 네트워크 시켜서 하면 뭔가 좀 재미는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분들 주목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나고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런 고민하던 차에 이래저래 수소문을 하던 차에 누구 지인을 통해서 문화이모작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거 가면 일정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에 가서 이제 문화이모작을 접촉을 하고 문화이모작 사업을 했죠. 제가 이 문화이모작 사업에서 기농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전부 다 말리더라고요. 몇 군데 시도했던 사람들도 안 된다. 그분들 너무 독특하고 그러고 사람과 접촉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개성이 강해서 안 된다 하고 제 지역에서도 제 후배들이나 몇 사람들하고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냐니까 형님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다른 거 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분들이 재능도 아깝기도 하고 그분들을 묶어내고 그분들과 뭔가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희망은 좀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일일이 그분 한 분 한 분 다 집을 찾아가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냥 한번 모이자 그냥 밥 한 끼 먹자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자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있으면 그걸 한번 실행해보자고 생각하니까 예상외로 그래서 저는 제가 함해산 자락에 한 30여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 10몇 명 정도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찾아뵙고 하니까 예상외로 거의 한 90%, 100% 정도 다 왔었어요. 그래서 모임하고 마을에 있는 사람도 좀 몇 분 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합천 지역에는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많습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일종의 일하러 온 분이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왔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소외 계층이니까 그분들하고 좀 같이 하고 이 지역 농촌 지역에 보통 4계급이 있다고 제가 분류를 해요. 첫 1계급은 원주민 그다음 2계급은 두 번째 계급은 대충 뭐라 하냐면 합천에서 출생을 했는데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분. 이분들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이렇게 힘을 쓰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기농 기산촌인들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이분들 정말 소외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농기 소외되어 있는 여하고 새 3차가 묶어서 뭔가 한번 좀 재미나게 밥도 한번 먹고 놀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상외로 좀 반응도 좋고 그동안 그런 좀 이렇게 자리가 없다 보니까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아했었고 4차례 정도 우리 해석 행사를 했었거든요.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같이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좋아서 그 평가가 좋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 활동한 내용들이 이제 문화의 모작 사업에서 전국도 진출해서 1등상 대상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자신감을 획득했던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좀 발판을 마련했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의욕이 풍부하고 내용은 좋았으나 출발을 하는데 사람마다 각자 가진 재능이 다르고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2명은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한두 명은 또 못 따라가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여건도 있고 체력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 데부터 저 친구는 왜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부터 서서히 갈등하고 어느 정도 서서히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이 약간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면 문화활동이든 간에 아까 제가 경영활동이든 간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의욕했다가 누가 안에서 내부적인 알력이 생기고 하면 그 경영체가 막 왕창 무너지기도 하고 하면 그걸 이렇게 쉬우고 만나서 설득하고 할 때 힘들고 왜 안 될 때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좀 힘들고 사람 소설하기 힘든데 제가 제일 제가 사실 시골에 들어가서 이 기농하고 문화활동을 하면서 제가 왜 하이부동이란 말을 쓰냐라면 진짜 이거는 시대적인 화두다. 좀 다르다는 걸 인정도 좀 하고 차이를 존중해 주면은 그 다음에 좀 문제가 풀리는데 이것이 사람 그렇지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차이가 있는 그래서 개인 차를 존중 안 해주다 보니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걸 부딪힐 때마다 좀 힘들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일을 할 때는 좀 행재정적인 일을 하면은 어떨 때는 제가 왜 이 서류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또 나이가 들다 보니 컴퓨터 하기도 힘들잖아요. 이게 하기 힘드니까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는 짚어치우고 싶다. 뭐 보고서 내고 서류 낼 때는 늘 지금도 그냥 이번에 가면은 막 못하겠다 하고 한번 해야지 이런 들 때가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또 사람 만나서 또 한 번씩 에너지를 얻으면 또 살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지역 혁신가라는 게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게 뭐 공무원들이 가고 나면은 뭘 가면은 간판 뭘 이름을 안 가지고 하면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문화활동가인데 뭐 하면서 미치겠어 간판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룹 매니저니까 그룹 매니저라는 걸 가도 그 값만 보지 가지만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그 명색교장 출식을 하고 명함 내도 뭐 까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이름을 내고 뭔가 문제 접근을 할 때 필요하겠다 싶었어. 근데 국토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그 안에서 2018년도부터 지역 혁신가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후배가 나와서 형님 그러면은 여기 지원해봐. 형님 경력 같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활동했던 내용을 적으니까 그래 혁신가라는 이름을 주고 필요한 뭐 사업을 할 때 뭐 약간 지원해 준다는데 별로 작년부터 올해는 별로 없었어요. 특히 없고. 근데 그 이름이 좀 필요하면서 써먹을 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남 사회혁신가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또 활동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출신들이 또 지금 곳곳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거나 그 안에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뭐 어쩌다가 공대 어공도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매달리는 거 있지만 그래서 저는 거기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건 아닌데 그냥 경남 사회 혁신 활동가 하면 제가 어디 얘기해서 이 과정을 놓았습니다라면 좀 말빨이 좀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그게 이제 어쨌든 하기 위해서는 뭐 120시간 교육 과정도 뭐 배우고 가고 엄청나게 치한 시간인데 사실 그게 또 조금은 특히 조금 지역에서는 이게 이름을 가지고 안 가지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학교 출신이고 교장 출신이니까 그나마도 말을 한번 설명해주고 군수한테 맨날 가면 말림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름 없으면
그냥 눈치 쏘아보지 않은 그런 또 지역에 있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활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들어간 거죠. 일단 제가 그 문화 일모작을 통해서 문화 활동을 좀 지역에서 했죠. 문화 활동을 하고 뭐 기획, 그 문화 기획이나 그 다음에 뭐 지역 공정 관광 이런 걸 하면서 협동조합 활동도 좀 했었고요. 같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활동도 좀 했고, 그리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은 뭔가 조금 깝깝하니까 이래저래 손은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학교 싫다고 이제 제가 은퇴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1년 반, 2년 남겨놓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찾았었어요. 이렇게 이래저래 이제 하고 친구 조언도 좀 받고 찾다가 우연찮게 산림청에서 일자리 발전소 하는 그룹 매니저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룹 매니저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그룹 매니저는 산림청에서 산림청장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일단 큰 컨셉은 사회적 경제.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쟁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는 사회적 경제. 요새 뭐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회적 경제와 그다음 공동체 일자리 만드는 거, 일자리 지역에서. 근데 사실 산림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다른 걸 하는데 이제 산림청에서 뭔가 사실 또 요새 일자리 없이 소득 없이 한다는 건 또 지원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자. 자, 그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소득을 창출하자. 그다음에 산림에 관한 홍보 내가 있습니까? 산림에 관한 홍보라든지 거기에서의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발굴하자는 있는데 이게 어디 출발했냐라면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관광투레 PD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산을 좋아하고 숲을 좋아하니까 그러고 또 기촌인들 중심으로 엮어내면 이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왔을 때의 그 컨셉과 맞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지원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좀 이렇게 그런 매니저가 당첨이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좀 제가 처음엔 좀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라면 지금 물론 제가 한 그룹 경영체를 한 5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5, 60명 정도를. 한 경영체당 평균 한 10명에서 5명에서 한 15명 이렇게 유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의 하고 이제 만나면서 지역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이 경영체를 어떻게 꾸며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는 현실적인 고민도 하고 왜냐하면 기농기촌인들 들어와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 그다음 그것을 했다더라도 지역에서 어떻게 뿌리를 박아서 지역하고도 재미있게 또 그러고 같이 어울릴 것인가 다 같이 고민을 좀 하니까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 중에서 목공은 목공 교육, 뭐 우드 버닝 교육도 하고 목공 제품 만들어서 하고 또 그 팀들이 지금 합천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작은 집 짓기. 기농기촌인들이 들어오는데 집값이 너무 힘드니까 한 6편 정도 농막을 중심으로 한 작은 집 짓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언젠가 되면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작은 집 짓기 운동이라든지 또 기농기초인들 협의회가 어떻게 좀 잘 굴러갈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관광지를 어떻게 선전해내고 이것들 어떻게 좀 결합시킬 것인가 필요하면 우리가 장터를 연다든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것도 배웠던 것들이 잘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도움이 되고 이 방향이라든지 내용의 폭이 좀 넓은 거라서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쇠가 빠진 거 빼고는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이모작은 어쨌든 간에 문화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다양하게 하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소득이나 수익하고는 사실 좀 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우연찮게 이 이제 그룹 매니저를 옮기면서 그 안에 있는 게 뭐 사회적 경제고 뭐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의 일자리와 수익이라는 데 나름대로 꼽혔어요. 제가 이제 쭉 문화 활동을 하면서 제가 협동조합 때 협동조합을 하던 이유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고 그걸 일자리만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잘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좁혔어. 아까 그 경험을 가지고 경영체를 만들어서 물론 저희들이 꿈꾸는 거는 대단한 큰 어떤 기업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갖고 일정 정도의 그 자기 노력의 대가 정도는 좀 받고 그 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걸 하는 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어쨌든 사목적 잡지 않는데 그렇게 잡으니까 예상외로 사람들이 거기에도 관심이 있는 거라요. 그냥 즐기고 하자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만나면 자기 이야기도 하고 문화적인 또 내용도 나누고 또 문화적인 사업도 장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소비자를 만날까지 다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고 이것이 어렵지만 생각보다 또 결속력을 가지고 지속력을 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건 좀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메리트가 있고 그게 좀 이렇게 천착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외로 좀 끌려오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냥 문화 활동하자 그거 내가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면 되는데 이거는 뭘 가지고 한 수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산물 가지고 임산물 장아찌를 만들자, 꾸러미를 만들자 했을 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팔면 어느 정도 팔겠다는 게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마음을 땡겨하고 그런 과정에서 모였어. 사실 이제 그 안에서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사는 이야기도 나누니까 그게 또 문화적인 내용이고 그러면서 또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 할 것인가 이게 놓으니까 그런 매개가 있으니까 참 좋았던 점이 있고 저는 그게 좀 매력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도 어쨌든 문화에서는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하기도 하고 경남에서는 작년에 그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또 진출한 부분도 있거든요.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쨌든 문화단체가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익구도 창출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거나 어쨌든 간에 사회적 기업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실 그런 경영적인 마인드나 사업적인 마인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반드시 돼야 된다. 단순한 그냥 어떤 일들을 하는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창업적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물론 그 창업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공익적인 내용을 좀 많이 감안하고 지원을 풍부하면 그쪽으로 가도록 영화를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앞에서 왜 실질적으로 그런 매니저를 하면서 사람들이 또 땡겼던 부분은 뭐냐면 자기의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또 나름대로의 그런 애착도 있고 또 자부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화든 관계잖아요, 그치? 어떤 관계고 제가 이제 영어를 하니까 문화란 것은 영어로 하면 컬처거든요. 컬처가 제가 왜 컬처를 다른 좋아하냐 하면 컬처 우리 기본 개념은 땅을 바꾸는 겁니다. 경작이거든요. 그게 조금 발전하면 이제 시대 배경에 따라 중시점 오면은 사람의 인간성의 인격, 성격, 심성을 가꾼다 해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인격이나 개성이 사람 성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좀 발전하면 이제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게 집단, 문화를 이렇게 사회를 가꾼다 해서 이제 문화가 집단을 가꾸는 그래서 가꾼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땅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니까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 많이 상처받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관계를 튼튼히 하려면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성찰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참 사실 활동한다는 게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활동에 문화적인 내용이 반드시 바탕에 깔려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이제 물론 모든 문화 안에 다 문화적인 내용이 있지만은 좀 사람과 이 관계를 이렇게 잘 풀 수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일단 돈독하게 일정하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사업 내용을 채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런 건 또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풀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 부분들을 깔아놓는 작업에서 문화적인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너무 골치 아픈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하나 그냥 편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냥 하나씩 좀 이렇게 추려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지역 문화 이쪽에 대해서 사실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지역적인 문화가 엄청 중요하다. 지역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예, 그냥
하여튼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너무 막막했거든요. 혼자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역에서 좋은 선배, 조금 좋은 형님으로서 남고 싶다는 게 그 말이 좀 와닿기도 하고 괜찮네요. 좋은 형님 좋은 거 같아요. 예, 좋은 형님. 예.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제 사실 이건 뭐냐면은 자기들도 저하고 비슷하게 들어오고 늦게 들어와서 한 10년 가까이 걸어보니까 뭐 답도 안 남고 깝깝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 이거 한다 할 때 뭐 형님 그게 하고 뭐 할 낀데 샀다가 이제는 잘 해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농민은 하면은 뭐 무슨 뭐 경제적 문제나 이런 이슈만 문제만 하다가 마시고만 그러면 공업 문제라든지 뭐 급식 문제 이렇게 막 이슈 문제만 하다가 끝나고 아무도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적인 이런 활동을 하고 사람이 좀 모이고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그게 깊진 않지만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구나 하고 이제 느끼고 나서 평가하는 친구들이 뭐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게 그냥 나타난 게 자기들도 5년, 10년간의 그 지역에서의 실패와 그 다음에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천천히 그러고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가야 되지. 한 방에 해결할 것도 아니고 뭐 고함 지른다고 될 건 아니니까 그렇게 가자. 서서히 스며들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면서 저도 한때는 막 앞장서 구속하고 급했거든요. 정말 뭐 사회를 다 바꾸쯤 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는 또 그렇게 해도 세상이 바뀌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하니까 이제 후배들도 느끼면서 요새는 조금 제가 안 와도 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조금 다음에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요새 좀 바빠서 연락 안 했더만 형님과 연락 안 합니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대가 돼요.